네, 안녕하세요. 피촌입니다. 지금 금일 미장 휴장인 가운데 사실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미증시 자체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잠시 쉬어가면서 할 얘기인데 지금 나스닥 고래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고래 기술주만 여러분들 매입을 해가지고 끌어올린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사실 기술주에 대한 종목 자체는 다 나스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고래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을 읽고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계속되는 적자 소프트뱅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옵션에 대한 부분으로 미증시 자체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손정희 대표입니다. 소프트뱅크. 우리 이제 쿠팡에 투자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대단해갖고 제가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옵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한번 할 건데 이제 프리미엄 가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대형 기술주를 끌어올린 나스닥 고래로 확인. 자, 최근 사실 이제 S&P보다 이제 미증시에 대한 급등 장세 자체가 굉장히 이끌어졌었는데, 사실 미증시 S&P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확연한 차이가 인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같은 경우는 일봉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초급등에 대한 부분 급등은 급등이죠. 예, 급등은 급등인데 일봉에 대한 관점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대한 회기 자체는 이루어졌지만은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급이 다를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면은 같은 미국 증시인데도 왜 미국 나스닥만 이렇게 올라갔을까 하는 의문 자체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외신 내용이랑 이런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형 기술주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체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였던 것을 확인. 그동안 소프트뱅크 비상장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했었는데 팬데믹 이후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고 대형 기술주의 주식과 콜옵션을 매입. 소프트뱅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스테플러 등 4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은 거의 이제 5조에 육박하죠. 네, 5조에. 5조 원어치를 규모를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5조 원 규모의 콜옵션을 매입. 그러니까 이제 현물 매입과 이제 콜옵션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높은 행상 가격 콜옵션을 매도하여 커브드 콜 포지션을 구축. 자, 현물로 환산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50조가 넘는 규모. 뭐 이렇게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시장에 대한 팩트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S&P와 나스닥에 대한 같은 미 증시지만 급등에 대한 차이 자체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고래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소프트뱅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인용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함. 이미 수익을 엄청나게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콜옵션에 대한 잔고 자체 수치값을 판단을 한다면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과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옵션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옵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콜매수 콜매도 풋매수 풋매도 이러한 게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부분만 좀 쌓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하우 공개하기에 옵션에 대한 정의라든가 옵션에 대한 종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증시에 대해서 이제 콜옵션을 진행을 했던 거죠. 콜옵션을. 근데 콜옵션이란 옵션 만기일에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예시를 들면은 만기가 한 달 뒤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사과로 표현돼서 좀 애매한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 가격이 뭐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기 때 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만기 때. 만기 때 그러면은 나는 가격이 1,500원이 된다면은 내가 산 가격 자체가 이제 옵션이 10,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싼 가격에 일정 시점에서 이 가격을 사들인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만기가 사과로 예로 들게요. 다시 6개월 뒤에 15,000원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지 500원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건 분석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만기 때 2,000원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일정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물도 만기가 있고 옵션에도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콜옵션 매도도 있고 콜옵션 매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된 파생에 대한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절대값으로 환산이 되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라 붙어요. 만약에 이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그럼 이거는 이 프리미엄 자체는 좀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절대값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격을 부르는 대로 펌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가격이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근데 손정희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보면 미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부여했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이제 50억 달러 규모, 아니 40억 달러 규모, 4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콜옵션 자체를 매입을 해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물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현물로 바꾸면은 500억 달러 규모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대로 투자가 들어간 거죠. 사실. 사실 굉장히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야, S&P보다 나스닥에 대한 급등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강하다. 지금 옵션에 대한, 콜 옵션에 대한 잔고 자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앞으로 옵션에 대한 가격 자체가 더 여기서 거품을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만 하시면은 그렇게 선물하고 큰 차이 자체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콜옵션, 이제 풋옵션 이런 식으로 행위 자체가 나누는데 개인적으로 옵션 관련해 갖고는 거래하는 거를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옵션은 좀 상대적인 레버리지 자체가 훨씬 더 높고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수단 자체가 붙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지만 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상식선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양매수, 양매도 전략이 있는데 일정 범위값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를 이제 양매수 전략, 그 일정 테두리 안에서 가지는 거를 양매도 전략이라고 하죠.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이제 기관이나 외인은 양매도 전략을 많이 구축하고 개인들이 양매수 전략을 많이 구축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매수 전략 자체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장점 자체는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급등장세나 급락장세에서 이제 손익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높지만은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 이번 코로나 관련해 갖고 여건이 터지면은 양매수 전략 자체를 잘 이끌었으면은 대박이 칠 수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콜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손정희 대표가 이제 환전으로 탔을 때 현물로 바꿨을 때 500억 달러에 대한 규모라는 측정치가 나왔어요.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베팅을 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손정희 하는가 봐요. 네.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베팅하고 자산운용사를 대표해갖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현금도 굉장히 많이 담궜다. 이런 내용조차 나왔습니다.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얘기를 다뤄봤어요. 지금 미증시에 대한 S&P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갭차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 자체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오늘 이슈적인 부분으로 한 거고 오늘 미 증시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이제 조기 휴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트레이딩하는 걸 좀 권유드리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재반등 위치값에 들어갈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휴회도 이제 풀리죠. 9월 8일 상원의원 휴회도 풀리는 날이고 이번 주에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 자체도 지난주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 부분 트레이딩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의 옵션에 대한 이제 정의 자체를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핫이슈에 내용 담가놨으니까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